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로봇 시리즈 중에 유연한 손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들었는데요. 관련 기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손도 있지만 상체 움직임, 팔도 관련돼 있고요. 오늘은 유연한 손을 위한 모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같이 보시죠. 테슬라에서는 액추에이터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부분 중요 부품을 내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조립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모터와 기아가 조립되어 있는 구동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크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원형으로 동작하는 거, 리니어하게 단방향으로 동작하는 것들. 실제 조립도 조립이지만 이 내부분에 들어가 있는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은 상당히 정밀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터 관련 기술들도 여러 번 이제 나중에 다룰 건데요. 이 영상은 플레이너리 롤러 스크류인데, 자, 딱 봐도 이제 만들기 쉽지 않겠죠. 한글로는 보통 유성 롤러 스크류라고 하는데, 이런 로봇의 팔에 다리, 이런 관절 부분, 힘을 내는 부분, 이런 데에 이제 다양한 액추에이터, 모터류, 기아, 스크류들이 들어갑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하나 둘씩 스터디하면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 유성 롤러 스크류도 테슬라가 조립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 이 부품은 상당히 만들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부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량이 적지만 나중에 대량 생산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사실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나중에는 수량이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나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 실제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의 삼성전자, 해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만 보고 그 회사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간 고민이 필요한데요.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기술, 다양한 휴머노이드 기술을 스터디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로봇 손에 가장 자유도가 높은 잘 만들어진 로봇 손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자유도가 높을수록 설계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다양한 손재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에 가까워지도록 크기도 중요하고요. 유연한 다양한 동작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액추에이터는 기어와 모터의 결합품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면 손의 중요 부분을 보면 센서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접촉 센서, 감각 센서,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터에 집중할 건데요. 20개의 모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기 손 부분에는 보이지는 않고 이 밑부분에, 로봇 손은 보면 손 밑에 부분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죠. 실제 사람의 손은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데요. 여기 두께도 더 얇아지게 만들어야 될 거로 봅니다. 실제 사람 손과 비슷하게 하려면 20개의 모터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손목이 두꺼워지는 거죠. 간단한 동작만 하기 위해서는 모터 수를 줄인다면 이 손목의 두께도 이제 얇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20개의 모터가 상당히 정밀하게 작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들도 둔탁하게 움직일 거냐, 아니면 얼마나 스무스하게 움직일 거냐, 유연하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로봇 모터의 종류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최근에 수술 로봇 이런 것도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자, 가장 유명한 게 인튜이티브의 다빈치 로봇이죠. 이것은 옵티머스 로봇 같이 로봇 자체적으로, 로봇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이 관여하게 되고, 이 동작은 로봇 손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가벼운 동작만 하고 실제 로봇이 모터의 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정밀 모터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유연한 로봇의 손으로 보면 이 다빈치 스타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은 2014년 영상입니다. 손가락이 2개밖에 없죠. 한 3개 정도. 실제 모터가 2-3개만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동작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신에 사람 손처럼 아주 유연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 액추에이터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응용되게 되는 거죠. 자, 다빈치 로봇은 실제 의사가 눈으로 보고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방식인데, 실제 로봇 손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팔이 4개죠, 이거는. 자, 콘솔을 보고, 자, 마스터, 수술 동작을 재현하는 컨트롤러죠.
이게 로봇 손과 연결되어서 실제 움직이는 거는 로봇 손입니다. 이게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움직임이 변환되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의사의 이 반복적인 동작들이 나중에는 생성 AI화 돼서 AI가 로봇손을 가동하게 되면 무인 외과 수술 로봇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현재 이제 법상으로는 이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봅니다. 최근에 언급되는 수술 로봇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 로봇 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다 여기 이 데이터링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근데 인스튜티브는 이 로봇 손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봇 손의 움직임이 상당히 정밀하다는 겁니다. 환자의 실체 내부에서 수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개 면적도 8에서 10mm 정도, 1cm 정도로 작죠. 그래서 로봇 수술 도구를 조작할 때 절대적으로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션 제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움직임에 관련돼서 모터가 들어가는데 다빈치에 쓰이는 거는 맥슨의 기어와 모터가 들어갑니다. 여기 앞부분이 기어고요. 뒷부분이 모터입니다. 이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액추에이터인데, 그러니까 의사가 전달하는 입력과 모터의 출력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터류는 빠른 동작보다는 상당히 느린 동작에서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자, 보면 부드러운 회전. 사람의 움직임도 보면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실제 수술할 때 보면 이제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의 성능이 유연한 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테슬라도 이렇게 이제 유연한 손 동작에 대해서 옆에 밑에 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죠. 밑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실제 여기 모터 움직임을 확대해서 보여줬죠. 여기서 테슬라가 사용하는 모터류, 모터의 수량, 어떤 모터를 사용하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다양한 기업들이 만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빈치 시스템에서는 맥슨 모터를 사용했는데 그만큼 이제 정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정밀해야 될 건가? 굳이 비싼 부품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자, 맥슨의 모터를 코어리스 모터라고 합니다. 코어리스 모터도 많은 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모터는 아닙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고요. 소형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맥슨인데요. 여기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개당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30% 정도 할인이 되죠. 이거는 모터 가격만 있는 거고 앞부분에 이제 기어도 결합이 되죠. 그러면 개당 한 20만원 가까이 하는데 여기에 이거를 한 20개 쓰면 400만원, 또 손이 2개면 800만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대량 생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책정된 로봇 손의 가격은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모터 가격만 이렇게 비싸지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이 코어리스 모터의 수요도 나중에 꽤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장은 필요한 모터수를 일단 줄이든지 아니면 좀 비싼 거와 싼 거를 섞어 쓰든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맥슨 모터는 한국에도 맥슨 코리아라고 지사가 있고요. 최근에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오늘 유연한 손 기술에서 로봇손에서 모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